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C 밀란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3위의 밀란입니다.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에서도 어쨌든 피오렌티나를 잡아내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강한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편이라 도르트문트의 약점을 노려볼 수는 있긴 할 것입니다. 일단 전방에서는 지루의 복귀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물론 지루를 향한 롱볼이 크게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긴 해도 이만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공격수도 몇 없습니다. 결정자는 베나세르, 칼다라, 스포티엘로, 키에르, 펠레그리노, 칼룰루, 칼라브리아, 레앙, 무사, 우카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4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내용이 별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에서의 부족함과 미드필더진의 빌드업 상황에서의 답답함은 마찬가지로 보이는 모습이었죠. 올 시즌에는 이것 때문에 몇몇 선수들의 폼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알레와 아데예미가 감기로 빠진 상황도 썩 달갑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듀랑빌, 로드카, 은메차, 아데예미, 알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여전히 집중력이나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승부에서는 밀란의 승리를 기대해보긴 할 것입니다. 물론 강한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인 약점은 있는 편이고, 어쨌든 도르트문트도 선수들의 폼에 따라서 화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2.5 오버를 찍어도 좋은 매치가 될 듯합니다. 다음은 맨시티와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맨시티입니다. 이미 16강을 확정지은 상황이라 이 경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말 일정이 토트넘이라서 맨시티가 리그 1위 탈환을 위해서 이 경기보다는 토트넘과의 매치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력 선수들의 비중을 낮출 가능성도 있긴 할 듯하고, 무승부만 기록해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공격성도 생각보다는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스테픈, 누네스, 데브라이너, 코바치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5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의 경우도 리그에서의 상황이 더 급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라이프치히가 맨시티와 UCL에서 많이 붙으면서 적응력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유독 맨시티 홈에서는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맨시티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맨시티가 공격성을 크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유독 원정에서는 6실점 이상의 대량 실점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자는 비시아부, 오르반, 올모, 세슈코, 베르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일정을 위해서 힘을 좀 빼거나 공격성을 더 줄이고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주말 일정이 천적인 토트넘이기도 하고, 최근 두 번의 매치에서 모두 비기는 바람에 16강을 확정지은 UCL에서 맨시티가 크게 힘을 쏟을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맨시티가 여전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영보이스와 츠르바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스위스 1부 2위의 영보이즈입니다. 라이프치히와 맨시티에게 진작에 16강 티켓은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나마 즈베즈다와의 전력은 서로 비등한 상황이라 헬보만한 상황이라고 볼 여진 있는 정도이고, 물론 상대가 중앙에서 압박을 잘하는 경우에는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즈베즈다의 수비는 후술할 대로 썩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정자는 이메리, 로퍼, 이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르비아 1부 2위의 즈베즈다입니다. 부카리 같은 공격진들이 공을 많이 제공받으면서 화력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8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기록이 없는 수비는 걱정스러운 정도인데, 황인범을 필두로 한 중원 내에서의 힘이나 조직력은 좋은 편이라고 볼 여지가 있긴 한데, 1차전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수비나 실점 커버 능력이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중원 전력에서의 비교도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영보이즈의 단점도 즈베즈다의 현재 수비 안정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일 듯 합니다. 1차전처럼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고 2.5 오버를 픽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와 FC 포르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대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가비가 아예 시즌 아웃을 당한 상황이라 바르셀로나의 중원이 여전히 100%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포르투와의 1차전에서도 이기긴 했지만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지도 못하고,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는 크로스를 36회 기록하는 등 스쿼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비 감독의 이번 UCL 일정도 쉽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세르지, 가비, 슈테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1부 3위의 포르투입니다. 일단 포르투의 강점은 오히려 중원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할 듯합니다. 바르셀로나의 홈이라서 4-4-2로 나오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도 바렐라, 에우스타키오디오의 안정감이 그다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1차전에서의 내용은 바르셀로나에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정자는 베론, 마르카노, 사누시, 제이미, 웬델, 카르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요.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승리에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중원도 100%가 아니고 홈이라지만 포르투와의 1차전에서도 고전한 데다가 가비의 부상으로 인해서 중원도 올 시즌 내내 100% 전력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2.5 언더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